모시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오늘 세미나의 주최사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선일보 문화사업단의 임병준 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많은 인사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상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전 서귀포시장 양윤경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늦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다케다 카츠도시 총영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관광국의 강경태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 국민미술관 윤경희 관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서귀포문화원 강명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문화원의 김양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이광준 센터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시 지회 고순철 지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당미술관 고영우 명예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당미술관 오승익 운영위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왈종미술관의 이월종 화백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미술관 김기주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회 김봉화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작가의 산책길 운영위원회 김채수 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방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김민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화백의 이종 조카이신 이태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사가 제정한 이중섭 미술상의 운영위원과 미술계 주요 인사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이신 미술평론가 김영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두 중앙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세종대 교수이신 서양화가 김종학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홍익대 교수이신 조각가 정현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중섭 화백의 조카손녀이신 이지연님, 이지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 이한수 문화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강연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마이니치 신문 정치부 차장이신 오누키 도모코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중섭 연구자이신 서지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미나를 주최한 서귀포시와 조선일보사를 대표해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중섭 화백의 예술세계를 읽기 위한 아내 이남당 여사와 일본 유학시절 교류 활동을
제26회 이중섭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주고 계시는 조선일보사와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한수 문화부장을 비롯한 조선일보 관계자님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다케타 기츠토시 제주일본국 총영사님, 강성수 의원님과 강명원 서귀포시 문화원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마이니시 신문사 오누키 도목고 차장님과 이중섭 연구가신 서지연 선생님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중섭 화백은 전쟁이라는 암울한 시기에 서귀포에서 불꽃 같은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서귀포에서의 고달픈 삶과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들은 작품 속에 오래도록 남아 위대한 작품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시가 이중섭이라는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섭 미술관은 연 13만 명이 찾는 서귀포의 대표 문화명소가 되었고 매년 9월이 되면 이중섭을 기리는 세미나, 창작오페라, 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섭은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중섭 미술관이 실학충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작품연구와 전시활동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상생하는 공립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문화예술계 언론인들과 전문가님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세미나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중섭 화백을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말처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서귀포시가 더욱 빛나는 문화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문화사업단의 임병준 부단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임병준 부단장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중섭과 서귀포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가지 면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67년 전 오늘은 이중섭 화백이 세상을 떠나신 날입니다. 또한 이중섭 화백님의 그림이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아내 이남덕 여사님의 일주기를 즈음에 열려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이중섭 화백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조선일보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주최로 서울 송화미술관에서 열린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입니다. 우리 미술사를 빛낸 거장 이중섭, 박수근, 장옥진, 권진규 등 25명의 작품을 모았는데 그중 최고 인기 작가는 단연 이중섭 화백이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 그림 앞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렇듯 명실공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화가 이중섭에게 있어 서귀포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조선일보사는 이중섭 화백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서 서귀포시와 함께 매년 세미나를 열어 이중섭 화백을 기리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사는 또한 1988년 이중섭 미술상을 제정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미술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35년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는 윤동천 화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이중섭과 서귀포 세미나는 많은 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와서 주제 발표를 맡으신 오누키 도모코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님과 이중섭을 연구해온 서지연 선생님, 그리고 이종호 서귀포 시장님과 오임수 부시장님, 강명원 서귀포 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 관계자 여러분, 제주도 문화예술계 인사 여러분과 이중섭 미술상 운영위원분들 및 참석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이중섭 화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섭 화백의 기일을 맞아 오늘 세미나가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드린 두 분의 강연자께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실 텐데요. 각 강연이 끝나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일본 마인시 신문의 정치부 차장이신 오누키 도모코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한국말을 저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후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이중섭 화백의 부인인 이남덕 여사 인터뷰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그럼 오누키 도모코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녀칭 원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좀 서야 되는지 정말 제가 정말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조선일보사와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전혀 모르던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남덕 여사, 일본말로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취재했던 거 제가 찍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없이 방금 좀 시간 조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보면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비행기로 서울 오늘 좀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11시 20분 비행기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비행기가 제주도로 다가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조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물 위에다가 아마 한라산으로 보이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걸 좀 보면서 그때 이남덕 여사님이 2012년과 2013년에 90세를 넘으셔서 제주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남덕 여사님께서 이 풍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여기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도 하면서 아까 김포공항 제주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나 외교를 위주로 취재를 해왔던 기자인데요. 서울특파원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마침 조선일보사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이준석 100주년 전시회를 마침 보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준석 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일본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아계셨다는 것도 그때 조선일보사가 전시회를 하면서 관련된 기사를 내고 그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남덕 여사님에게 인터뷰를 좀 시도를 해봤고 2016년, 2017년, 2019년 세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가 저희 신문에는 2016년 11월 달에 기사가 나갔는데 그 기사를 보고 또 일본 출판사한테 이걸 책을 내자 정말 아름다운 좋은 얘기다 하고 그 제안을 받고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2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 날에 일본어 원서가 출간됐습니다.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이남덕 여사님께서 살아계셔서 조금 아프셨습니다만 다행히 직접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내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 딱 1년 전에 8월 13일 날에 이주석 화가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분의 행복을 좀 주모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제가 첫 번째 인터뷰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 2016년 9월 1일 날. 그 당시에 일본 나이로 94세이셨습니다. 이 사진은 왜 이거 파브렛에 아마 여기 다 여러분들 갖고 계실 텐데요. 여기 여러 개는 제가 친구들이 야마토 마사코 여사님 얼굴 사진 2장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지석 화가님과 대화하는 듯한 이 사진이 제가 너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사님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이주석 화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엊그제같이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사진이 돼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준석 화가님이 쓰신 일본어로 쓰여진 편지화입니다. 이게 그때 2016년 전시회 때도 이게 나왔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조선일보에 좀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왜 이 편지에 제가 빠졌는지 이 편지를 혹시 여기에 일본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아실 텐데 이거 완벽한 일본어가 아닙니다. 일본어 원어민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0%, 95% 정도는 잘 쓰셨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은 원어민이면 안 쓰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 여덟 번. 이게 여기에 일본어로
이게 와타시 다케 라고 써야 되는 걸 와타시 다케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걸 아마 일본 사람이면 초등학생 한 3학년에도 아마 그런 실수는 안 할 정도의 아마도 전반적으로는 완벽하게 쓰셨는데 그렇게 약간 어른이 되면서 아마 배웠다는 걸 제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어른이 되면서 한국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고 완벽하게 소통도 못했던 그런 나날을 좀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준섭이 쓴 이 일본어 편지화가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오히려 글이 아니라 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두 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 1945년에 야마모토 마사코 이남노 여사님이 한국으로 일본이 전쟁에 패배한 직전에 바다를 건너서 이준섭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연락선의 사진과 조금 이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옛날 사진인데 저희 회사가 자료로 갖고 있었던 1920년대 경부성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전쟁 말기다 보니까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님이 죽기도 무섭지 않게 바다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걸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가 좀 보도가 그때 정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래에 있는 이 파릿 사진은 이 당시에 야마토 마사코 여사님이 이제 나는 이준섭 화가 쪽으로 가서 결혼을 한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 파레토를 좀 잠시 보관해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파레토입니다. 이 파레토는 이준석 화가가 원산으로 1943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님께 보관해 달라고 했던 걸 마사코 여사님이 친구한테 또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 파레토는 나중에 마사코 여사님이 일본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간직하게 갖고 계셨다가 2012년에 여기 이준섭 미술관에 기증을 했다는 그런 파레토입니다. 원산에서의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남덕 여사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화상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워낙 제주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만 이남덕 여사님에 있어서는 원산도 제주도와 똑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원산 시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때 인터뷰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 10세 넘으셨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남쪽으로 비난하는 그건 이준석 일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비난하는 비난민 자료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여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준섭의 어머님이 집을 사주셔서 그림을 더 편하게 그리며 꽤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실 그때는 4.8성 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모토 여사님에 있어서는 행복한 신혼생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제가 몇 번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데 여사님께서는 그런 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마사코 여사님이 일본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어려움에 당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사코 여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주 하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원산이든 제주도는 어디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사셨을 거라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전쟁이 그 당시에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 인생을 바꿔버린 걸까 하는 생각을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오른쪽 사진은 이거 뭐냐면 제가 우연히입니다만 2012년에 좀 다른 주제로 원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김정은이가 일본 매체를 많이 좀 초청을 해서 제가 원산의 함은 천징 이런 지방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2012년 당시의 원산 사진입니다. 그때 갔을 때 아마 이남덕 여사님과 이준석 화가님이 신혼생활을 했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국과 좀 비교해보면은 아직도 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취재로 거기 좀 다녀왔냐면 당시에 여기 이 지역에서 사셨던 일본 분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보는 그런 취재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원산과 일본이 옛날에는 가깝게 좀 지냈던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는 일본 술 학술 말을 하는 술도 거기에 어떤 호텔에다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님이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에 자주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때 지도를 보시면은 도쿄에서 원산, 도쿄에서 서울, 아니면 도쿄에서 뭐 제주가 조금 더 멀긴 합니다만 도쿄에서 서울과 원산은 그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사코 여사님 비롯해서 많은 일본인에 있어서도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이렇게 이남덕 여사님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다녀왔던 그런 기억을 다시금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거 여기 서귀포 서귀포와 이남덕 여사님의 인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서귀포는 2번 취재를 했습니다. 섭섬과 문섬 잘 보이는 그런 데도 이렇게 다녀왔고 오늘 여기 계시는 이준석 미술관 조능자 선생님께서 동행 다 해주셨고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아마 여기서 그림을 그렸을 거다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찾아가면서 그리고 꼭 제가 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조능자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이남덕 교사님과 이준석 화가님 아마 여기 그 어린 아들 같이 데려가면서 여기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사셨을 때는 역시 여사님은 그 당시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제주도 가운데에 있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라산이라고 이거 발음이 굉장히 일본 사람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덕 여사님이 90세 넘으셔서도 한라산을 정확히 기억을 하셨고 한라산에 올라가셔서 부추를 뜯어왔고 걔는 이준석이 아이들과 바다로 나가서 잡았다.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쌀 같은 경우에는 배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반장이 없어서 그래서 부추와 게가 주로 요리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서귀포 당시 말씀을 하셨을 때 빼놓지 않는 저한테 소개해 주신 일화가 있었는데 그때 뭐 동네 여성들이랑 같이 수다 떨었을 때 이준석 화가님이 좀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어머 남편이 지나가네요. 뭐 이렇게 옆에 있었던 여성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남편 지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걸 후후후후 이렇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그게 기억난다고 정말 저한테 행복한 기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미술관이 갖고 있는 자료라서 원래는 제가 이거 사진 제공 이렇게 크레딧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거는 이남덕 여사님이 이준석 화가한테 1954년 6월 25일 날에 쓰신 편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한자가 있어서 아마 아실 텐데 여기에 제주도가 보이시죠? 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로 헤어진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다 이런 걸 전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중에 그 제주도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이신 태용 씨가 그때가 5살 됐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살았던 기억이 일본에 들어가서도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버지와 개를 잡던 나들 어제 일인 것 같이 그리워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주도에서 행복한 나날에 대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다시 꼭 만날 테니까 하는 그 한마디를 서로 믿으면서 그 뒤에 한 3년 동안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편지가처럼 이준석 화가님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냈던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남덕 여사님도 이준석 화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게 일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덜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로가 정말 똑같지. 어느 쪽이 뭐 짝사랑하듯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간절히 원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많은 편지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슬슬 마무리 한 이 시간이 되겠죠. 이게 마지막 슬라이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목은 80년의 사 이렇게 제가 쳤습니다. 80년 이게 뭐냐면요. 두 분이 도쿄 문화학원에서 만났던 거는 20살 때,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님 20살 때쯤이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100세. 그때까지 80년. 그리고 이준석 화가님을 먼저 떠나보신 거는 그게 34살 때. 그때부터 재혼도 않으셔서 쭉 혼자 아이를 키우시면서 제가 같은 엄마로서 이거 제가 지금 40대 후반입니다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세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여사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엊그제같이
그때는 아고리라고 하시죠. 이준석 화가님에 대해서 아고리는 뭐 그랬고요. 굉장히 잘생겨서 뭐 여학생한테 인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말 20대 완전히 연애 빠진 소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세 차례 걸쳐서 늘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신 걸 보고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제가 하게 되었고, 제가 만약에 100세가 된다면은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살고 싶다, 이런 동경심도 생겼던 그런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왼쪽 사진이 뭐냐면요, 이거 일본입니다. 일본에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슬람덩크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슬람덩크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도 찾아오시는데, 이게 슬람덩크의 유명한 그 카마쿠라 코코 마에라는 어떤 역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그 바다가 마사고 여사님이 일본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자주 찾아갔다는 친구집이 여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크게누마 가이간이라는 이런 해변가였는데, 거의 여기 슬람덩크를 유명한 이쪽과 좀 막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바다입니다. 어쩌다 보면 이 뒤에 보이는 이 섬이 약간 서귀포의 문석과 좀 비슷하게 보이지도 않을까요?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취재를 오랫동안 제가 한 한국 번역서까지 다 포함해서 합치면은 7년 동안 취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늘 두 분의 삶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도쿄는 좀 아니었습니다만 원산, 그리고 여기 서귀포, 그리고 부산, 그리고 이준석이 그때 가족과 헤어지고 나서 그 황서나 그런 걸 그렸을 때는 토이용에 계셨고, 그 토이용에 계셨을 때는 양모토 마사고 여사님이 자주 여기 에노시마 쪽, 그게누마 해변에 친구집으로 자주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역사의 만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두 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화가님이 계속 토영에 머무시면서 좀 바다를 보시면서 이 바다를 건너면 일본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림 작품에 몰입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는 그런 장소에 혹시 만약에 이준석 화가님이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 취재를 하면서 정말 바다가 이 부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마 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사진은 이거 뭐냐면,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이거 이준석 화가와 이남덕 여사에 대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일 마지막 공연인데요. 올해 6월 달에 이케부쿠로라는 도쿄 도심에서 공연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이 굉장히 유명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그림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준석 화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가족도 좀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대부분입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두 분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그리고 조금 약간 저도 기자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게 이 자리에서 마침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 제가 썼던 책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약간 뻔뻔하게 이거 사실 제가 썼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그분도 놀라시면서 뭐 이런 일이 있다니 뭐 이렇게 뭐 반가워하셨는데 정말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생기면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초대를 받아서 정말 저는 두 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도 정말 미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7년이라는 오랜 취재의 역사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아마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원했던 두 사람의 추억을 저희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특별히 없으시다면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살았던 그 예술인 이중섭 화가의 이남당 여사를 취재를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검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원산과 이남덕이라고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 왼쪽 사진은 피난 당시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아마 현재의 사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지금 그 기자님께서는 조선일보 주최 2012년 현대미술관에서 이중섭 미술이 그 전시되는 사항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이남동 여사와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그 원산에서 그 찍은 사진은 2012년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에서 처음 그 이중섭을 알게 된 게 2012년도고 아닙니다. 그 뒤에 제가 그 원산을 주제를 따로 갔었는데 그 뒤에 2016년에 열렸던 전시회를 계기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중섭 화가님에 대해서. 아니 그 저기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16년도에 조선일보 주최한 그 네. 현대미술관에 그 예. 관람을 해서 네네. 알게 됐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저 원산 사진은 2012년도 사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중섭과 관련 생각이 없었던 사진이 예.
12년도에 찍었으니까 네. 그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이준석 화가님과 이남도 교사님 취재를 계속 하면서 저 그때 4년 전에 원산 다녀왔었지 하는 생각을 해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북한 다녀왔을 때 지도를 좀 구입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여기에 사셨구나. 그러면은 이때는 좀 오늘 여기에 없습니다만 여기 도로에다가 다른 사진도 넣었는데 바다도 보이고 이런 아마도 이런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원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곳이고 이 약간 뭐 바로 바다 뒤에 산도 보이고 뭐 그런 곳입니다만 여기에서 두 분이 신혼생활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진을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예예. 그 연대가 그러면 난그 미신 찍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네. 저 현대사진에 저 2012년도 사진에 보면은 네네. 저게 빨간 글씨로 선군정치라고 써 있어서 예, 그렇죠. 많이 좀 선뜻해서 이게 꼭 저 자료를 갖다 써야 될 것이냐 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예술이니까 비교할 만도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의문이 들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좀 전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연인이 80년 동안 한 남성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그 기억으로 행복하게 마지막 멘트에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 그 자체라는 인터뷰에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셨다는 기자님이 참 부럽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자면 그 실제 사진을 찍으셨던 마사코 여사님의 방 모습을 얼핏 이렇게 보니까 그 이중섭 화가의 사진과 본인의 그 학창 시절 사진 살짝 보이면서 뒤편으로는 아드님 부부로 유추되는 가족 사진이 이렇게 칼라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가족 분위기를 조금 사적인 부분이긴 해도 저희에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 분위기, 그 방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지와 이쪽에 조금 큰 사진이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4페이지. 사실 조금 더 큰 사진이었는데 여기가 부엌 바로 옆에 침대가 있는 그런 방이 있었고 뭐 워낙 나이도 많으셔서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이 방과 그 옆에 부엌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셨을 때는 이거 제가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인터뷰 세 차례 응하셨을 때는 늘 부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늘 과자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역시 90대 넘으셔서 이렇게 건강히 지내시는 만큼 굉장히 뭐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인터뷰 끝난 뒤에 과자 드시죠 하시면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인터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좀 새로운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실수는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원산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어떤 이중섭에 대한 자료랄까 여기 확인된 게 있는지, 그리고 오산학교 시절부터 원산학교 지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원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출품했던 걸 보니까 원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진만 남아있는데
뭐 책이나 뭐 전시를 통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원산에도 그렇고 또 일본 도쿄에도 그렇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두 분에 대해서 이 취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원산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에서 그 해방되고 나서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나 38송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그게 기록도 없고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에 사셨고 월남 하셨던 분의 좀 그 당시에 평양의 생활이 어땠는지 뭐 그 정도로 제가 취재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초천령에도 협조를 구해서 혹시 그 당시에 자료가 뭐든지 줬다. 아무튼 이준석 화가님과 관련이 뭐 있든 없든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그 당시에 38송 위 지역에 뭐 원산이든 뭐 어디든 뭐 어떤 사진이든 어떤 자료든 있으면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초청령에다가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왔던 답이 그쪽에서도 제가 뭐 원래 조금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의도적이지 않고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찾았던 거는 한 30년대의 원산 당시의 사진 그 정도는 있었는데 45년부터 50년 사이의 사진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초천령도 이준석 화가를 몰랐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짐작했던 거는 아무래도 물론 38소 위에서 태어나셨고 뭐 그렇습니다만 월남에서 한국에서 금이 화가가 되신 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상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화학원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제가 본격적으로 취재를 막 하려고 했던 2018년 제가 2018년 3월달에 서울에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집필 과정에 들어갔는데 마침 2018년 3월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학원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문화학원 홈페이지에 남아 있어도 자료를 나름 좀 확보를 했고, 뭐 국회 도서관을 가서 뭐 여러 가지 자료는 봤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화가나 이남덕 여사님의 직접 관련된 그런 자료는 제가 기자로서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해주셨던 질문하셨던 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 드리자면은, 왜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슬로건이 나와 있는 원산 사진을 실었냐면, 지금은 북한은 이런 나라라는 걸 어쨌든 현실은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준석 화가님도 사실은 그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남쪽으로 오기 전까지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술가로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편지가 이남도 여사님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님께 보낸 편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북에서 사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사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아마도 지금도 그런 문화가 이 나라에서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걸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오누키 토모코 연사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연구자이신 서지현 연구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주제는 이중섭 예술세계와 이남덕 여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서지연 연구자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장님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중섭 화가의 일본 유학 시절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남덕 여사님을 만나본 건 1999년입니다. 아마 이번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